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인공지능 기술의 가장 역동적인 진화 중 하나인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줄여서 MAS의 세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단일 AI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받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단순한 대화를 넘어 AI들이 스스로 조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협업의 시대로 접어든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 소개가 아니라 여러 지능체가 어떻게 한 팀이 되어 복잡한 비즈니스 목표를 완수하는지에 대한 아키텍처의 혁신입니다.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란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에이전트가 서로 소통하며 과업을 수행하는 설계를 말합니다. 이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이 각자의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을 완성해 나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각 에이전트가 자신의 전문 분야를 담당하고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며 조율하는 이 구조는 현대 AI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능적인 협업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단일 에이전트에서 멀티 에이전트로 진화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먼저 깊이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인공지능이 모든 일을 다 처리하면 편할 것 같지만 실제 비즈니스 현장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단일 에이전트 시스템은 마치 동네의 작은 구멍가게와 같습니다. 사장님 한 분이 물건 발주부터 진열, 계산, 청소까지 모든 일을 혼자서 처리해야 하죠. 손님이 적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업무가 폭주하고 요구사항이 복잡해지면 사장님은 곧 과부하에 걸리게 됩니다. 특히 AI 모델의 경우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하려다 보면 소위 컨텍스트 윈도우의 한계에 부딪히며 중요한 맥락을 놓치거나 엉뚱한 답을 내놓는 병목 현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모든 기능을 하나에 몰아넣은 모놀리식 시스템은 유지보수도 어렵고 작은 변화에도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위험이 큽니다. 반면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은 전문화된 분업 체계를 갖춘 대형 프랜차이즈나 대기업과 같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역할에만 집중하고 체계적으로 협력하는 방식이죠. 크로 박사님은 주황색 집게손으로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는 것보다 각자의 전문성을 나누어 팀으로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지능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미소 지으며 조언해 주십니다. 복잡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업화된 지능의 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제 단일 에이전트와 멀티 에이전트의 차이를 전문성, 확장성, 내결함성이라는 3가지 핵심 지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대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문성 측면에서 단일 에이전트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일반인이지만 복잡한 과업에 직면하면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면 멀티 에이전트는 각 에이전트가 특정 업무에만 특화되어 있어 훨씬 정교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지표는 확장성입니다. 시스템 규모를 키워야 할 때 단일 에이전트에게 기능을 추가하면 코드가 엉키고 무거워지지만 멀티 에이전트 방식은 새로운 에이전트를 팀에 합류시키기만 하면 되므로 모듈식 확장이 매우 용이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결함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단일 에이전트 시스템에서 에이전트 하나가 오류를 일으키면 전체 프로세스가 즉시 멈춰버리는 단일 장애점이 됩니다. 하지만 멀티 에이전트 환경에서는 특정 에이전트가 실패하더라도 다른 에이전트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거나 시스템을 유지하며 전체의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크로 박사님은 주황색 집게손으로 대조표의 내결함성 항목을 톡톡 가리키며 하나가 무너져도 팀이 살아남는 이 능력이 비즈니스 연속성 측면에서 얼마나 큰 자산인지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보다는 여럿이 함께할 때 더 견고한 시스템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여러 개의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팀워크를 발휘하려면 이들의 소통 방식을 정의하는 명확한 아키텍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멀티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부르며 크게 4가지 주요 모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룹 채팅 모델로 모든 에이전트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관리자가 업무를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순차적 핸드오프 모델인데 이는 정해진 워크플로우에 따라 업무의 제어권과 데이터가 다음 주자에게 인계되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협업 필터링 모델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자의 독특한 관점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형태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결과물의 품질을 보증하는 검토자 확인자 모델입니다. 한 에이전트가 초안을 만들면 다른 에이전트가 이를 꼼꼼히 검증하고 승인하는 방식이죠. 에이전트 간의 소통 시나리오에 따라 어떤 모델을 선택하느냐가 전체 시스템의 효율을 결정짓습니다. 크로 박사님은 학사모를 고쳐 쓰시며 마치 지휘봉을 든 지휘자처럼 이 4가지 아키텍처를 가리키고 계십니다. 어떤 설계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협업의 리듬과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이 뼈대를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계시네요. 그중 가장 유연한 소통 방식인 그룹 채팅 모델의 작동 원리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는 단체 대화방을 상상해보세요.
이 모델에서는 모든 에이전트가 공유된 채팅 환경에 참여하며 발생하는 모든 메시지를 방송을 듣듯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무작정 답변을 내놓으면 대화방은 아수라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룹 채팅 관리자라고 불리는 지휘관 에이전트가 존재합니다. 이 관리자는 전체 대화의 맥락을 읽고 현재 들어온 요청을 처리하기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가 누구인지 판단하여 업무를 라우팅합니다. 예를 들어 항공사 고객센터 앱을 구축한다면 예약 전문가, 불만 접수 전문가, 운항정보 전문가 에이전트가 대기하고 있다가 관리자의 호출에 따라 순차적으로 답변을 내놓게 됩니다. 고객이 메시지를 입력하면 관리자가 상황을 판단해 적절한 전문가에게 마이크를 넘겨주는 식이죠. 크로 박사님은 주황색 집게손으로 관리자 에이전트의 현명한 판단력을 칭찬하시며 이 지휘관이 얼마나 예리하게 업무를 분배하느냐에 따라 고객 서비스의 품질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여 주십니다. 다음으로는 업무의 흐름이 명확하게 정의된 핸드오프 모델, 즉 순차적 협업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마치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나 체계적인 고객 지원 자동화 시스템처럼 물 흐르듯 작동합니다. 각 에이전트는 전체 워크플로우 중에서 자신이 맡은 특정 단계의 업무를 완수하고 그 결과물과 함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제어권을 인계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 예약 시스템을 구현한다면 첫 번째 에이전트가 고객의 예상과 취향을 파악하고 그 데이터를 두 번째 에이전트에게 넘겨 최적의 항공편을 검색하게 하며 마지막 세 번째 에이전트가 그 결과에 맞춰 호텔과 렌터카를 예약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때 각 에이전트는 앞선 단계에서 정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게 되죠. 크로 박사님은 지금 주황색 집게손으로 업무 인수인계 대장을 소중하게 들고 계시는데요. 이 대장에 기록된 정보가 누락 없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야만 전체 공정에 오차가 생기지 않는다는 아주 중요한 조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전에 약속된 규칙에 따라 다음 주자에게 배턴을 넘기는 것이 이 모델의 성공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결과물의 품질을 극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검토자 확인자 패턴의 논리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패턴은 제안을 하는 프론트데스크 에이전트와 이를 엄격하게 검증하는 컨시어지 에이전트라는 두 역할의 긴밀한 상호작용으로 구성됩니다. 프론트데스크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요청에 대해 1차적인 답변이나 초안을 내놓으면 컨시어지 에이전트는 미리 설정된 세밀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그 답변을 현미경 보듯 살피게 됩니다. 만약 답변의 수준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컨시어지는 구체적인 개선 방향과 피드백을 전달하며 수정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프론트데스크는 그 피드백을 즉시 반영하여 더 정교하게 다듬어진 결과물을 다시 제출하죠. 이러한 제안과 피드백의 반복 루프는 최종 결과물이 완벽해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마치 작가가 원고를 쓰고 편집자가 이를 교정하며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과 흡사합니다. 크로 박사님은 지금 검증용 돋보기를 들고 답변 하나하나를 꼼꼼히 검수하는 신용을 하고 계신데요. 이러한 이중 체크 시스템은 단순한 AI 답변을 넘어 전문가 수준의 고품질 결과물을 보장하고 예상치 못한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는 강력한 방어막이 되어준다고 강조하십니다. 이 검토자 확인자 루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리 여행 추천 시나리오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까요? 사용자가 파리의 멋진 여행지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면 프론트데스크 에이전트는 가장 대중적인 루브르 박물관을 추천 후보로 올립니다. 하지만 컨시어지 에이전트에게는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곳보다는 현지인만 아는 진정성 있는 경험을 추천하라는 엄격한 미션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컨시어지는 루브르가 너무 전형적인 관광지라는 점을 지적하며 더 친밀하고 예술적인 감동을 줄 수 있는 대안을 찾으라고 피드백을 줍니다. 이에 프론트데스크는 피드백을 즉시 수용하여 모네의 수련을 감상할 수 있는 호젓한 오랑주리 미술관을 새롭게 추천하죠. 컨시어지가 이 제안이 자신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최종 승인하면 그제야 대화가 종료되고 사용자에게 답변이 전달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한 루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종료 함수의 설정입니다. 특정 기준이 충족되거나 승인이 났을 때 대화를 멈추게 하는 가드레일이 반드시 필요하죠. 크로 박사님은 가드레일 없는 질주는 사고를 부른다며 종료 조건 설정이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필수 요소라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여러 에이전트가 복잡한 협업을 수행할 때는 통신과 제약 조건의 조율 전략이 성공의 핵심이 됩니다. 각 에이전트가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항공편을 예약하는 에이전트와 호텔을 예약하는 에이전트는 반드시 동일한 여행 날짜와 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프로토콜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행기는 오늘인데 호텔은 내일 예약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상충하는 제약 조건을 중재하는 능력도 필수적입니다. 사용자는 공항 인근의 조용한 호텔을 원하는데 렌터카 예약 에이전트는 차량 인수가 시내 중심가에서만 가능하다고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에이전트들은 서로의 제약 조건을 맞춰보며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어떤 에이전트가 어떤 정보를 누구와 공유할지, 그리고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결할지를 설계하는 것은 마치 정교한 퍼즐 조각을 맞추는 일과 같습니다. 크로 박사님은 주황색 집게손으로 복잡하게 얽힌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며 서로 다른 정보들이 정교하게 조율되어 하나의 완벽한 그림이 완성될 때가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의 진정한 묘미가 발휘되는 순간이라고 아주 즐겁게 말씀하시네요. 시스템이 고도화될수록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가시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이를 위해 로깅, 시각화, 모니터링이라는 세 가지 도구의 활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로깅은 각 에이전트가 수행한 모든 행동과 결과, 소요 시간을 꼼꼼히 기록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추적하는 블랙박스 역할을 합니다. 시각화 도구는 에이전트 간의 복잡한 정보 흐름을 그래프 형태로 보여주어 어디서 병목 현상이 생기는지 직관적으로 파악하게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능지표 대시보드는 작업 완료 시간이나 추천의 정확도 등을 수치화하여 시스템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해주죠. 만약 이런 도구들이 없다면 우리는 블랙박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 채 결과만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크로 박사님은 지금 커다란 모니터 대시보드 앞에 서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에이전트들의 활동 로그를 살피고 계시는데요. 주황색 집게손으로 태블릿의 통계 그래프를 가리키며 관제센터에서 전체 상황을 조망하듯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전문적인 시스템 운영과 디버깅의 기본이라고 힘주어 조언하십니다. 실제 비즈니스 사례인 환불 프로세스를 멀티 에이전트로 모델링하여 실무 적용 방안을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환불은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매우 복잡한 전문 업무의 결합입니다. 먼저 고객 에이전트가 요청을 시작하면 판매자 에이전트가 물품 상태를 확인하고 결제 에이전트가 실제 송금 가능 여부를 금융망과 대조합니다. 만약 과정 중 예상치 못한 분쟁이 생기면 해결 에이전트가 개입하여 중재안을 내놓고 이 모든 절차가 법규에 맞는지 규정 준수 에이전트가 꼼꼼히 감시합니다. 이렇게 각 에이전트가 고객 관리, 판매 처리, 결제 승인, 분쟁 해결, 준법 감시라는 고유의 전문 영역을 담당하며 하나의 팀으로 움직일 때 비즈니스는 유기적으로 작동합니다. 각 에이전트에게 명확한 역할과 책임, 즉 아레나를 부여하는 것이 이 설계의 핵심입니다. 크로 박사님은 주황색 집게손으로 각 에이전트의 업무 명세서를 확인하시며 이러한 비즈니스의 유기적 분화가 업무의 정확도를 높이고 결국 고객의 신뢰와 만족으로 이어지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라고 에이전트들의 환상적인 팀워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특정 프로세스에 갇히지 않는 범용 에이전트들의 결합과 전사적인 연동성도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송 에이전트나 고객의 의견을 수집하는 피드백 에이전트, 시스템의 안전을 책임지는 보안 에이전트는 환불 업무뿐만 아니라 신규 구매나 고객 상담 등 회사의 다른 모든 부서 업무에서도 공통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 업무에만 특화된 전용 에이전트와 전사적으로 활용 가능한 범용 에이전트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지능형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문제의 중요도를 판단해 상급자에게 알리는 에스컬레이션 에이전트, 데이터를 분석하는 분석 에이전트, 기록을 검토하는 감사 에이전트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정보의 고립이 사라지고 비즈니스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크로 박사님은 지금 주황색 집게손으로 커다란 지도를 펼쳐놓고 대규모 협업팀의 지형도를 그려보고 계신데요. 개별 에이전트라는 나무를 넘어 전사적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숲이 하나로 연결되어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는 이 지능의 지형도를 주목하라고 우리에게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단일 에이전트의 한계를 넘어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 제공하는 강력한 협업의 가치를 함께 탐구했습니다. 이제 강연을 마무리하며 신뢰할 수 있는 멀티 에이전트 팀을 구축하기 위한 아키텍트의 4대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각 에이전트의 전문성을 명확히 정리하여 업무 혼선을 방지해야 합니다. 둘째, 에이전트들이 원활하고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는 조율 프로토콜을 탄탄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시스템 내부의 활동을 언제든 추적할 수 있는 가시성을 확보하는 도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의 순간에 인간이 개입하여 판단할 수 있는 인간 중심의 설계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AI가 최선을 다해 협업하더라도 최종적인 가치 판단은 우리의 몫이니까요. 크로 박사님도 학사모를 정중히 벗어 인사하며 여러분의 성공적인 개발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계십니다. 주황색 집게손으로 엄지를 척 들어 올리는 크로 박사님과 함께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지능적인 협업 미래를 직접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